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조금 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2차 전지만큼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바라볼 섹터가 또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주가 좀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주춤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삼성전자요? 요즘에 잘 못하고 있죠. 이래저래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밀렸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쪽과 SK하이닉스가 워낙 돈독하다 보니까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좀 척을 졌다라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고 있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감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리스크라기보다는 무조건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정체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테마성을 가지고 급등주로서 테마로서 단타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7만 원대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매로 접근해 볼 만한 투자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운드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TSMC고요. 그리고 2위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3위가 인텔인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도와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인텔 같은 경우도 그 공정 자체를 좀 더 빠르게 당겨와서 올해부터 1.8나노 공정이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TSMC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또 HBM4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공정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도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껴있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금까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현재 가격대 7만 원 초반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어느 정도냐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갤럭시 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갤럭시 링이 오늘이었나요? 스페인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전 박람회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있었던 CES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박람회인데 여기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2030년도까지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절대 반지다라고 해서 갤럭시 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핀란드 기업 중에서 오우라 링이라는 그 링을 판매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껴들고요. 애플도 진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관련돼서 인터플렉스라든지 드림텍 같은 기업 그리고 지니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갤럭시 링이라는 내용 가지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 링 모멘텀으로 움직이기에는 삼성전자 시총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장 등과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라인을 개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으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저도 뉴스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 뉴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용인과 평택 이런 데 나눠서 600조를 들여서 2048년까지 짓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메인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는 가격적인 이점 때문에 중국에다 공장 짓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나노 이하의 최신 팹틀은 결국 용인을 비롯한 국내에다가 지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소부장의 국산화를 조금 높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공장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존에 삼성에 수주했다가 수주하지 못한 쪽에서의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하지 못하면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일감을 못 받고 메모리 쪽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HBM은 SK하이닉스에 전반적으로 밀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주가의 부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라인 구축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렇게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때 거기에 기반 시설이 되는 인프라가 첫 번째 순서, 그 다음에는 소재, 그 다음에는 장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주 뭐겠습니까? 클린룸을 포함한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어떤 건설 부문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땐 기초 소재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안에서 국산화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장비 쪽에서는 에로티베큐,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래도 세계 1, 2위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픽 섹터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sek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말고 이제 좀씩 저점대에서 혹은 이제부터 부각이 될 만한 종목군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펨트론이라는 기업, 펨트론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 관련돼서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은 펨트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SMT라고 해서 표면 실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올해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특히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장비를 2종에서 4종 정도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검사 장비 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성장주와 엮일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의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펨트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종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라인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중소형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의 반등은 굉장히 미미한 LG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멘텀은 메타의 CEO가 한국에 오는데 LG전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만나서 XR과 관련된 동맹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게 된다고 해서 저는 뭐 주가가 급등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LG전자가 가전 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LG전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같이 경쟁하고 있는 월풀이나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지금 전 세계 증시와 전혀 상관없이 둘 다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LG전자는 VS 부분이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쪽에 휴대폰을 접은 만큼 다른 어떤 섹터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XR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메타가 지금 애플의 기기, XR 기기를 보고 우리 거보다 못하다라고 했지만 내심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공간 컴퓨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밀린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누군가 하드웨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손을 잡는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LG전자에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뭐 매수 가격은 9만 원대 초반, 손절 가격은 9만 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한 11만 원 정도를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11만 원은 LG전자 PBR 밴드의 중간입니다. 딱 중간선이 1.2배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의 가격이 11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러한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노려본다면 아마도 1분기 내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합리적 목표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